오늘은 신제품 정보가 있어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마비 코스믹 얼티메이트 휠셋이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부터 마비 휠셋 되게 좋아하긴 했거든요. 이번에 출시한 휠셋은 이겁니다. 마비 코스믹 얼티메이트 휠셋이고요. CU라고 하죠. 예전에는 CCU라고 했었는데, 예전 마비 휠셋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요즘에 나오는 건 되게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이 노란색 포인트도 여기 한 줄 있고, 마빅이라고 아주 조그맣게 써있고, 얼티메이트라고도 원래 보통 여기 이렇게 R을 굴려서 쓰잖아요. 그런데 일자로 쓴 것도 약간 특이하고요. 이 제품이 얼마냐? 680만원입니다. 와, 마빅 이제 ID360 프리휠 몇 년 전에 새로 개발된 허브고요. 마찰을 낮추고 캡을 사용 호환성을 높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빅 휠이 약간, 그러니까 좋은 건 다들 인정하는데 정비 주기가 짧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 인식도 있었고, 실제로 근데 정비 주기가 짧기도 했어요. 원래 한 1000km인가 1500km인가 그때 항상 구리스를 주입해줘야 된다. 구리스도 아니죠. 마빅 전용 오일을 이렇게 주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약간 까다로운 휠이었는데, 그게 저도 예전에 마빅 휠셋을 써봤는데 그 정비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어느 정도 넘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약간 이 안에서 부싱 마모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예 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 적도 있어가지고 그때 다시 오일링하고 이렇게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빅 휠은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ID360 프리휠로 바뀌면서 이제 예전만큼 그런 정비 이슈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무게가 1200g이다. 와, 1200g이면은 라이트웨이트 오베마이어 무게랑 거의 비슷합니다. 얘랑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1000만원이죠. 얘는 680, 한 70% 가격에 같은 무게의 휠셋이죠. 근데 라이트웨이트는 논외로 하고, 지금 튜블리스잖아요. 튜블리스로 오면서 보통 이 안쪽, 이 바깥쪽에 강성을 더 강하게, 바깥쪽에 카본을 더 강력하게 되면서 튜블리스가 되면서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튜블리스 얘는 또 클린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g이면 진짜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CU는 이 특징이 스포크가 카본이죠.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카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라이트웨이트인가? 죄송합니다. 이건 라이트웨이트입니다. CU는 카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뒤에 있는 휠셋은 라이트웨이트입니다. 오늘은 그냥 휠셋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일단 깔아봤고요. CU는 카본 스포크를 사용하고 있다. 더 가볍고 더 단단하고 더 강한 림2림 스포크를 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진으로 보면 이 스포크가 말이죠, 엄청나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스포크가 보통은 여기에 이렇게 닛불로 해서 이렇게 장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스포크가 여기에 이렇게 딱 고정이 되게 되죠. 근데 이 마빅 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스포크가 박혀서 쭉 와서 허브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살짝 꺾여서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딱 박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하나의 스포크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의, 여기도 이렇게 하나의 스포크고, 여기도 하나의 스포크고, 그렇게 돼서 더 강력한 강성 그리고 더 가벼운 무게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마빅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구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접착이 됐었거든요. 아이고. 예전에는 림이랑 스포크가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스포크가 부러지면은 마빅은 버려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CU는 이제 끝난 거다 했는데, 이제는 이 스포크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분리가 돼서 림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가 용이해졌다, 이렇게 붙어 있어서 림을 교체하거나 스포크를 교체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마빅이 이제 수리도 가능해졌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거든요. 마빅 제가 위에서 점프하면서 이렇게 밟아본 적도 있었어요. CCU 시절에 위에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여기서 콩콩 뛰었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테스트 휠이었고 수명이 다해서 밟은 거고요. 그만큼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휠은 프랑스 안시 마빅에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특허를 받아 프랑스에서 100% 핸드메이드로 제작되었습니다. 핸드메이드도 중요하죠. 요거는 아까 지나왔고, 그러니까 허브는 이렇게 박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림이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여기에서 그냥 붙여서 이렇게 됐었는데, 아예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스포크가 이렇게 박혀서 되니까 뭐 닛불 이런 거 필요 없이 아예 이렇게 고정이 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680만 원인데 예전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마빅 휠 예전 디자인. 이게 마빅 CCU 시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때 디자인 너무 좋아했고, 요거 SSC 마크라고 하는데, 요 노란과 빨강색 이렇게 3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게 이 마빅 간지의 상징 이런 거로 생각해서 아직도 그 시절이 아직도 그립습니다. 이때 휠 디자인 괜찮은데 요즘 트렌드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저는 오랫동안 봐와서 그런지 이 디자인 아직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이 카본 패턴 휠셋, 이런 카본 패턴의 문양을 잘 안 쓰긴 하죠. 이때는 이제 스포크가 여기에 이렇게 박혀서 스포크를 여기에 아예 접착을 했던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는 수리가 불가능했다. 수리는 할 수 있었지만 마빅에서는 이제 수리를 권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설 업체에서 알아서 수리해서 쓰는 경우는 많았죠. 마빅은 예전부터 이 성능 좋은 걸로는 뭐 다들 인정하고, 요즘에는 휠셋 하면은 마빅이 옛날만큼 확 떠오르진 않는데, 예전에는 그냥 휠셋의 끝판, 뭐 마빅 CCU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라이트웨이트는 뭐 물론이고 보라 울트라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마빅이 잘 안 떠오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출시해서 도사에도 올라가고 뭐 여기저기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그러면 휠셋, 요런 휠셋이 있는데, 다른 휠셋은 뭐가 있느냐, 이 가격대의 휠셋.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휠셋은 이겁니다. 보라 울트라 WTO. 보라 울트라 WTO. 이거 휠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보라 울트라 휠셋을 썼었는데, 그때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휠셋 성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근데 디자인이 그 데칼이 너무 크잖아요, 보라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출시되면서 약간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디자인도 되고, 이쪽 보면은 또 이렇게 이런 멋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일드로 딱 되고, 이런 디테일이 있고, 또 이 G3 패턴 있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좋아가지고 이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게 떠오른다. 마빅 뭐 동급은 요 정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이트웨이트 한번 볼까요? 근데 얘가 지금 보라 WTO는 499만원. 생각보다 싸네요. 그러니까 이 마빅 신제품이 680으로 나오고 나서 보라를 보니까 싸게 느껴지는 마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라면, 근데 문제는 보라는 얘는 1400g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거의 마빅 CU보다는 200g이 무거운 거죠. 근데 뭐 무게 200g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 휠셋계에서 따지면은 엄청난 차이긴 하죠. 그리고 보라는 이제 컬트. 요거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보라 울트라랑 거의 성능 비슷하겠죠. 얘는 이제 45mm인데 그냥 보라 울트라는 50림, 35림 이렇게 되는데, 이 WTO 라인업은 그거보다 5mm씩 조금 밀려서 피해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45림 요거가 딱 예쁘지 않나. 성능도 그렇고 주행성에서 우리가 올라운드로 라이딩을 할 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얘는 499만원. 와, 499만원이면은 비싸긴 하죠. 499만원. 그러면 저는 뭘 쓰느냐? 저는 로발을 쓰고 있습니다. 로발은 디자인은 되게 밋밋하죠. 스페셜라이즈드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이 완성차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그런 그 휠셋은 약간의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휠셋이 프레임보다 더 예쁘면 안 된다.
휠셋이 프레임을 이겨선 안 된다라는 그런 디자인의 불문율 같은 게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화려해도 안 되고 프레임에 잘 무던하게 어울리면서 이 자전거 전체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러면서 성능은 근데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발 휠셋은 제가 쓰고 있지만 일단 성능은 진짜 좋고요. 제가 보라 울트라 쓰다가 지금 로발 알피니스트 쓰고 있는데 성능은 거의 보라 울트라보다 더 좋으면 좋지 뒤처지진 않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깜짝 놀랐어요. 보라 울트라도 너무 좋은데 로발도 엄청 좋더라. 그런데 뭐 사실 이제 최상급으로 올라오면 사실 성능은 저는 다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큰 차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 몇몇 물어봐도, 라이트웨이트 써보고 보라 울트라 써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뭐가 명확하게 더 좋다고 얘기는 못 하더라고요. 둘 다 너무 좋다고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독점적인 기술력은 이제 완전히 없지 않을까. 어느 정도 사람도 옮겨갈 수 있고 기술도 계속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 가격대에 맞는 최상급 그런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딱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완성차 브랜드에서 나오는 휠셋을 쓰면 좋은 점이 있죠. 일단 가성비가 엄청 뛰어나다. 거의 지금 보라 울트라보다는 한 200만원 싸고요. 얘도 최상급인데도 불구하고 마빅 아까 코스믹 얼티메이트보다는 300만원, 거의 반 가격이에요. 그런데 성능은 저는 얘가 그만큼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마빅은 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격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가 몇 개 있죠. 로발 휠셋이 있고, 트랙에 본트래거 휠셋이 있고, 자이언트 SLR 휠셋이 있습니다. 다 셋 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무난한 디자인이죠. 너무 멋있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가 멋있게 만들면 이 프레임 브랜드에서 혼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자이언트가 너무 제일 없이 만들었어요. 이 데카를 더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로고가 특히 더 약간 화려한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냥 정갈하게 로고 타입이 되게 철자가 긴 것도 아니라서 그거를 뭔가 뛰어넘는 글을 쓰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본트래거는 그나마 좀 이 셋 중에선 좀 화려하게 크게 썼네요. 이 에어로스. 근데 얘네도 다 최상급인데 가격은 거의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근데 성능은 다 좋을 거다. 로발, 본트래거, SLR 뭐 이런 거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성차 브랜드에서 출시한 휠셋은 이렇다. 이런 휠셋을 쓰면 장점이 복잡한 거 싫다. 그냥 스페셜라이즈드에는 로발 끼면 되고, 트랙에는 본트래거 끼면 되고, 자이언트에는 SLR 끼면 된다. 이렇게 딱 정해준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전거를 이렇게 조립하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조립하는 맛보다는 거의 완성차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완성차가 오히려 이 퀄리티나 마감, 이 품질이 더 우수한 경우가 이제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아예 완성차를 딱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KDX 휠인데 자이언트에서 출시한 휠셋이죠. 근데 약간 프리미엄으로 출시한 휠셋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딜레마, 너무 멋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프레임 브랜드를 이기면 안 되는 그런 숙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예 얘는 분리한 것 같아요. KDX라는 브랜드로 따로 분리해서 좀 더 고급 휠셋으로 팔아보자 해서 나온 거고, 이렇게 멋있죠. 얘는 멋있긴 한 것 같아요. 마케팅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좀 안 보이긴 하네요. 제 아는 사람 중에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 좋다고는 들었습니다. 좋겠죠. 좋을 거예요. 좋게 만들었으니까. 최상급은 다 좋습니다. KDX 이런 휠셋이 있고, 지금 에이토스에 로발이 딱 꽂혀 있는데 뭔가 휠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전체의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죠. 전체가 그냥 멋있게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라서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얘는 로발은 일단 좋습니다. 디자인 알피니스트 휠셋 너무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휠셋도 있어요. 예전에 고키소라는 휠셋 아시나요? 고키소 휠셋은 디자인은 일단 좀 약간 안습이죠. 요즘 이게 얼마 같으세요? 얘가 무려 1000만원이 넘는 휠입니다. 슈퍼클라이머 휠셋인데 1300만원짜리 휠이에요.
엄청난 이 장인이 이것도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휠이고 일본 브랜드입니다. 얘네의 철학은 약간 이 덕질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타입이에요. 얘네의 철학은 딱 제가 예전에 그렸던 만화, 제가 고키소를 한번 홍보한 적이 있었는데, 홍보 만화를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들어있던 그림입니다. 이게 허브에 휠이 이렇게 장착이 됐을 때 허브의 단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브 샤프트라고 해요. 여기가 살짝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타고 포크에 이렇게 장착이 되면 이게 무게 때문에 살짝 이렇게 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여기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휠셋이 잘 구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 허브의 경우 앞포크에 물렸을 때 허브 샤프트의 변형이 일어나게 돼서 강철 구슬의 마찰력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 휠셋의 구름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제 고키소 휠셋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가 허브 단면이고요. 여기에 포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브가 이렇게 포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거에 맞게 이 정도 이렇게 각도로 이렇게 움직여서 허브 샤프트가 일자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만든다. 고키소는. 그러니까 얘네의 철학은 변형되는 거를 못 참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휠셋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자전거에 사람이 타면 휠셋이 이렇게 눌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약간 미세하게 계란형으로 이렇게 눌려서 구름성이 저하되는데 고키소 휠셋은 그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스포크도 어떤 거 최적화되게 강성 최대한 강력하게 그리고 완벽한 원형을 위해서 튜블러 휠셋을 쓰지 마라. 튜블러 휠셋은 이 풍선이잖아요. 이 곱창처럼 이렇게 소세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가 무너진다는 거죠. 땅에 이렇게 접지가 되면. 그래서 클린처를 써라. 클린처는 이제 비드가 강력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사람이 올라탔을 때도 타이어가 옆에 코너링 이렇게 할 때도 타이어가 많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클린처가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주장하는 브랜드였죠. 실제로도 그런 건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튜블리스가 대세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요즘은 약간 튜블러는 거의 사장되고 있죠. 클린처도 이제 거의 안 쓰고 새로 나오는 거는 거의 튜블리스가 대세가 됐고 대세가 됐죠. 아무튼 고키소는 그런 휠셋이다. 고키소 되게 특이하다. 허브도 이렇게 생겼어요. 허브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무려 1300만원짜리인데 무게가 2kg다. 근데 얘네가 주장하는 거는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구름성으로 다 압도시키겠다. 그런 거죠. 그 중요한 건 그거다. 그런 휠셋. 그러니까 약간 되게 재미있는 브랜드예요. 덕질이 느껴지는 브랜드. 그래서 실제로 써본 사람들은 좋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구름성이 워낙 좋아버리면 페달을 딱 굴렀을 때 그냥 쓱 굴러가는 거죠. 무게가 무거워서 이렇게 무겁게 굴리는 게 아니라 쓱쓱쓱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성에 의해서 쓱쓱쓱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무게가 저도 그렇게 결국 동일한 조건에서는 당연히 무게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무게보다 더 중요한 건 구름성이다. 이런 휠셋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까 보던 라이트웨이트 볼까요? 이게 지금 라이트웨이트고 사실상 아직도 휠셋은 라이트웨이트가 끝판 맞나? 요즘에는 또 막 이상한 휠셋 또 얘기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라이트웨이트 마일렌슈타인 에보 요거는 800만원입니다 850만원 이거는 라이트웨이트에서 입문용 저가 라이너 850만원 라이트웨이트 마일렌슈타인이고요. 뭐 개인적으로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이 데칼은. 근데 라이트웨이트는 그냥 이 스포크 납작하게 뻗은 카본 스포크가 그냥 먹어주는 거죠. 멋있긴 한 것 같아요. 얘보다 더 비싼 게 이제 오베마이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가격이 1070만원이고 무게가 이게 제원을 앞에 갖고 오면 무게가 세트 1230g이네요. 아까 CU가 1225g인데 5g 차이네요. 5g 차이.
5g 차이, 무게로만 따지면 5g 차이. 근데 둘 다 카본 스포크고, 그렇죠. 근데 포스는 어쨌든 얘가 라이트웨이트가 더 굵고 더 포스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능은 뭐 저는 거의 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능은 최상급은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하나가 완전 뛰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48mm, 그러니까 50mm, 이 동호인들은 50mm 미만이 가장 최적화인 것 같아요. 간지를 위해서는 이제 50mm까지 이제 타긴 타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측풍에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어필에서 이제 구름 저항이 더 강하기 때문에 50mm 미만이 좋습니다. 근데 또 멋을 위해서 또 눈도 계속 바뀌고 타다 보면 뭐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라이트웨이트는 100kg 리미티드가 걸려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자전거 포함의 100kg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 무게 100kg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은 자전거 포함해서 이렇게 100kg 이렇게 하지 않았나? 90kg 넘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90kg 넘는 사람이 타지 말라, 이 정도. 90kg 넘으면 뭐 어떤 휠이든 사실상 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웨이트는 여기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아예 이렇게 붙여놨는데 마빅 CU는 여기를 다 떨어뜨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여기에서 잡소리가 나는 거를 억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 마빅은 지금 EXO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공식 마빅 코리아죠. 680으로 이미 출시가 돼 있고, 지금 제품을 받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받은 분이 이렇게 리뷰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했다. 이게 허브가 이제 새롭게 개발하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정비 이슈가 없어진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은근히 그게 좀 신경이 쓰였거든요. 실제로 정비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이거 또 소리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새로운 허브를 적용해서 이제 마빅이 출시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정비 이슈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하나의 스포크로 쭉 가는 거 굉장히 특이하고요. 마빅 CU도 45mm 림이네요. 역시 최적화가 45mm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냥 가볍게 코스믹 얼티메이트 휠셋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다른 휠셋도 조금씩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휠셋 쓰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휠셋이 좋은지, 그리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나중에 그 휠셋 써보면서 이건 그랬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휠셋, 좋은 휠셋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오늘 앞으로도 이런 류의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 건데 이게 이런 컨텐츠가 괜찮나?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더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휠셋 이야기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양한 또 다른 자전거 업계 혹은 뉴스가 생기거나 또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컨텐츠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